여러분들의 한국사 공식 파트너 한국사 BJ 관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저도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구독자가 총 73명인데요. 의병 숫자도 아니고 조금 더 늘자고 늘고자 해서 여러분들 의병되는 마음으로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주시면은 구독자 100명이 넘으면요. 영상에 댓글과 구독 달아주시고 그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이 2017-2018 시즌 가성비 1등 바로 게이밍 마우스 1위에 빛나는 이 맥스틸 마우스를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이 게이밍 마우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관종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식 파트너 한국사 BJ 관종입니다. 이 미스터 션샤인 최근에 정말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다뤘던 드라마이고요.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죠. 이게 친일을 조장한다. 너무나 이 일제의 편향된 드라마다. 이 역사 왜곡이 너무나 많다. 말도 안 되는 PPL 집어넣으려고 그 당시 팥빙수가 말이 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때까지 숨겨진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들이 몰랐던 의병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되고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면서 성황리에 드라마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미스 션샤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회차별로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미국에 배가 와서 그 당시 제너럴 셔먼호에 그것을 추궁을 하면서 왜 그랬냐 니네 빨리 수교해라 문 열어라 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노노해 안된다 서양과 화친을 맺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요 하면서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이 신미양요를 그리면서 1871년 미스터 션샤인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이 1919년은 결국 마지막 화에서 이 연도를 보여주면서 끝을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어떤 식으로 시대의 흐름이 연도가 진행이 되는가? 먼저 이 1화부터 2화까지가 시간의 흐름이 가장 빠릅니다. 1871년부터 2화가 되면은 1902년이 됩니다. 이 당시가 1902년이 광무 6년입니다. 이 광무 6년은 1897년 고종이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아간파천 일본이 명성황후 우리나라의 왕후를 찔러 죽이니까 고종이 그걸 보고 멘탈이 터져가지고 나는 조선에 더 이상 못 있겠다 해가지고 원형 탈북 올 것 같아가지고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알아서 있는 가게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안되겠다. 더 이상 우린 조선이 아니라 우리도 황제다. 해가지고 1897년 광무개혁과 함께 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연호가 고종 10년, 고종 14년처럼 광무 1년으로 시작을 해서요. 1902년이면은 광무 6년이 돼가지고 1화부터 2화까지 약 거의 30년 정도가 뛰어넘는 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화부터 20화까지 1902년부터 1904년입니다. 1화부터 2화까지 30년이 흐르는데 3화부터 20화까지 2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인물의 특징 어떤 식의 인물이 있고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얽혀있고 이 조선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 조선이 얼마나 암울하고 참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면서 인물들 간의 러브스토리 혹은 인물들 간의 그런 복잡한 관계들을 풀어내는 거를 3화부터 20화까지 내용을 보여주고요. 또다시 본격적으로 연도가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는 21화부터입니다. 이 1904년 이 당시부터 이제 한일 의정서라던가 혹은 이 을사조약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내용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1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면서 21화를 중점적으로 1904년을 다룹니다. 우리 역사를 봤을 때 10년 단위로 1884년, 1894년 그리고 1904년별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역사적 사실들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1884년은요, 이 당시 이게 뭡니까? 이모군란 2년 뒤죠. 갑신정변 안 되겠다. 우리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서 한 번의 힘을 갖자. 라고 해서 이 신흥 지식인들이 개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정변을 일으켰던 3일 천하로 끝이 났던 이 갑신정변이 1884년에 있었고요. 1894년, 10년 뒤에는 미스터 선샤인 1화에서 이 배정남과 함께 앉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망했어요. 얘. 무슨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 과거제랑 노비제가 싹 다 사라졌다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갑오개혁이 바로 1894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10년 뒤 1904년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의 주권을 놔두고 서로 전쟁을 하는 게 바로 러일 전쟁이 있던 해가 이 1904년인데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1904년이 러일 전쟁과 동시에 한일 의정서가 협약이 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22화입니다. 그리고 이 22화에서는 본격적으로 1904년에서 1907년으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2화에서 여러가지 증거들이 나오죠. 배우 박정민님과 유진 초이가 우연치 않게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가는 길을 물으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이 박정민 배우님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은 을사늑약을 통해서 완전히 주권을 빼앗겼고, 조선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이 조선의 통치는 사실상 일본이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통감부가 설치된 것이 1906년입니다. 그러니까 1906년에서 7년 넘어간 사이 즈음 유진 초이와 이 박정민이 만났는데,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은 최유진이요. 자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가창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2화에 등장을 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돋도록 보여주는 그런 연출을 해주셨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이 애당초 190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공립협회라는 것은 이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그 당시에 1904년도에 하와이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과 함께 반일단체가 바로 미국에 있었던 반일단체가 공립협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905년부터 미국에 있었던 안창호 선생님이 1906년에 콜롬비아 대학교를 찾아가면서 이 최우진, 이 유진 초이를 만나는 것이 설정으로서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면이 흘러서 이 1907년에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죠. 이것과 함께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 헤이그 특사 등등의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면서 연도가 1907년인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항상 교과서에서는 이런 사건들, 무슨 협약들, 약속들, 고종의 강제 퇴위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좋은 게 마지막에 의병들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미 7적, 을사 5적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길이길이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저 나쁜 적은 쓰레기 같은 놈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동시에 부각을 시키면서 조금은 친일 드라마 감정이 있었던 것이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훌륭한 독립운동가, 애국자들도 있었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정말 쳐죽일 매국노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대표적으로 이지용, 이완용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3화에서는 쭉 진행이 돼서요. 결국은 1907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 당시 보면요. 내용이 나오는 게 그 드라마 내에서 김희성, 변요한 씨가 신문사, 이러는 신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은 이 정미 7조약 당시에 신문지법을 발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드라마 내용 중에 보자면은 그 직원으로 나와 있는 김태리한테 영어를 알려주는 그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신문지법이 강화되어서 대한매일신보의 주석인 이 배들, 한국 이름은 배설입니다. 배들 또한 추방당할 위기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신문지법이 1907년 7월 달에 시행이 되고요. 그 당시가 1908년도쯤에 신문지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들 외국인들 또한 더 이상 이런 조선에 유리한 의병들을 관련으로 한 이런 기사들을
적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화에서는 1908년쯤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중간에 다 스킵을 합니다. 그래서 김태리 씨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산중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이거 제대로 그려야지. 의병들을 양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919년인 걸 보여주면서 드라마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까지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로 일제강점기를 다루면 다뤘지, 일제강점기 직전, 그리고 서양들이 침략을 한 그 상황에서부터의 내용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 션샤인은 처음으로 이 부분의 드라마를 다루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친일이니 이거 역사 왜곡이니 하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지만 학생분들 혹은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자료 중 하나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스 션샤인을 딱 보시고 쭉 보시다 보면은 아하, 우리나라 역사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이래서 나라를 뺏겼고 애국자, 독립운동가들이 있음과 동시에 매국자, 이완용, 이지용, 이 썩을 놈의 정미칠적, 을사오족들도 있었구나.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미스 션샤인의 마지막 총 교훈은요. 이 당시 우리는 보십시오. 유진초이, 조선인이 외항을 하고 있지만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구동매, 조선인의 외항이지만 일본인이에요. 유일하게 조선인으로서 활동을 한 게 고해신과 김희성, 이 변요한 씨와 김태리 씨밖에 없는데 드라마를 쭉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목적이 어쨌든 어떤 모습이었든 누구나 의병일 수 있었고 의병이었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드라마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신미양요부터 1919년이면은 뭡니까? 삼일운동입니다. 일제가 가장 정말 극악무도하게 통치를 했었던 그 기간까지의 내용을 더 이상 교과서나 이런 인강이 아닌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재밌게 연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미스 션샤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정말 재밌게 한국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